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25년 10월 31일입니다. 아침 11시네요. 어저께 우시불리 갔다가 우시불리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 무츠헤타 우체국에서 문자가 왔어요. 물품이 무츠헤타에 도착했다고. 그런데 이게 약품이라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제 우체국에 와서 어떻게 잘 좀 얘기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못 찾았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가져온 처방전을 줬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일반 의약품은 의사 처방전 없이 아무 데서나 살 수 있고, 특수한 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구하는데, 지금 내가 찾는 한국에서 보낸 이 약품은 의사 처방전이 없이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그런 약품이다. 곤란하다. 그랬더니 그거는 한국법이고 여기는 조지아라는 거예요. 여기는 조지아라 조지아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맞는 얘기긴 한데, 제가 한국에서 올 때 혹시 몰라서 제가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혈압약 처방전을 줬어요. 이걸로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본사가 어딘지 보내더라고요, 팩스로. 그랬더니 답장 온 거를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번역해서. 약품명, 성분, 수량 이런 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처방전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약은 포기할 테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것만 달라. 거기에 젓갈류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것만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걸 분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정 해보고 해도 이 여자들이 꼼짝도 안 하더라고. 조지안 라우만 하고. 그래서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감기약 같은 거는 여기 약도 어저께 우시불리 갔다 오면서 집사람이 그 독감하고 코로나 예방주사 맞은 게 아직 덜 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 우시불리 나오다가 약을 샀는데 이거 어느 나라 약이냐 그랬더니 스페인 약이라더라고요. 에스파냐. 그래서 그거 지금 먹고 생각해보니까 굳이 목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운 거는 오징어 젓갈, 어리굴젓 이런 거 잔뜩, 제가 젓갈을 좋아해서 그걸 보냈는데 그거를 못 찾는 게 아까워요. 약이야 뭐 여기서 사도 뭐 상관은 없는데, 물론 이쪽 법이 그렇긴 하겠지만 여태까지 한 달 동안 기다렸는데 결국엔 빈손으로 돌아가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쪽 법이야 뭐 어쨌든 뭐 그렇다 쳐도 빨리빨리 해줬어야지. 한 달 기다리고 결국엔 못 받으니까 이게 열받는 거예요. 여기 조지아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서 저는 터키로 넘어가랍니다. 지금 11시 반인데 국경은 오늘 못 넘을 것 같고, 바툼이 지난번에 돌고래 봤던 그 해변가에서 하루 자고 내일 트라부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우체국에서 물건을 못 받고 슈백 한다고 그러거든요.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거 슈백 시키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조지아의 법규를 몰라서 약품을 보낸 것이 잘못이고, 이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내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 사람들 탓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조지아 법규를 몰라서 약품을 감기약, 아무리 하찮은 감기약이라도 그게 뭐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규정들을 모르고 보낸 제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도 같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 의약품 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약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외국에 보내면 처방전 없이도 인수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했던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조지아에서는 의약 분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약국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슈퍼마켓에 가도 약국이 있고, 동네 약국이 의외로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약을 구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이유이기도 하고, 제가 그런 부분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여태까지 한 달을 기다렸는데 3주 이상을 기다렸죠. 약 기다리느라고 일주일 동안 아르메니아 갔다 오고, 또 약품 기다리느라고 한국까지 갔다 오고, 또 약품 기다리느라고 바투미까지 갔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는데, 제가 인수를 할 수 있든 없든 신속하게 결과가 나왔으면 이렇게 화가 나지 않는데, 너무 행정 처리가 늦어서 받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서 그게 너무 좀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두 가지를 참조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외국에 물품을 보낼 때는 개인 통관번호 이런 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숙소 주인 이름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비소 같으면 정비소 집에서 직접 발주를 하거나, 그래야지 뭐 개인 통관번호다 뭐다 아주 복잡합니다. 이거 팔자 없는, 외국에 나와서 팔자에 없는 개인 통관번호까지 만들고 그랬는데 결국 못 받았네요. 그래서 반드시 숙소 주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의약품은 가급적이면 한국에서 출국할 때 갖고 나오는 것이 좋겠다. 뭐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약국 가서 간단한 비상약품 사는데 의사 처방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편으로 보낼 때에는 아주 소량만 보내야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얼마를 그 알로 따지더라고, 알수. 그래서 약품은 가급적 안 보내는 게 좋겠다. 출국할 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번 한국 갔을 때 그때 사갖고 오는 건데 당연히 이거 받을 줄 알고, 감기약, 화콜, 콜대원 이런 거였어요. 타이레놀, 그 다음에 젓갈류, 오징어 젓갈, 뭐 어리굴젓 이런 거였는데 다행히 폐기는 안 하고 슈팩 시키기로 했으니까 깨끗이 잊어버려야죠. 지금 제가 이 조지아를 하도 오랫동안 차를 타고 많이 다녀가지고, 제가 지금 5주 차인가? 9월 21일 날 들었으니까 5주 차인가 본데, 한 8일 정도 아르메니아 갔다 오고 한국에 일주일 갔다 오고 2주 빼면 3주 동안 조지아에 있는 건데, 이 고속도로 운전을 참 많이 했어요. 고속도로를 해봐야 뭐 지금 바투미 가는 거 요거인데, 여기서 운전할 때 되게 승질나는 것이, 화물차를 내가 추월을 하고 있는데 110km로 추월을 하고 있는데 승용차들이고 뭐 버스들이고 바짝 붙여갖고 빨리빨리 비키라고 한 1m 뒤에 붙어가지고 헤드라이트 켜야 되고 쌍라이트 켜야 되고 막 그래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아주 되게 승질나요. 한국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화물차 추월 나가고 그러면 저도 열심히 가고 있는데 1m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빨리 비키라고 계속 쌍라이트 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한 500m 뒤에 왔을 때 제가 추월 깜빡이 놓고 추월선 쳐서 들어가도 그때도 깜빡이 쌍라이트 켜야 되고, 막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친절하고 양보심도 많은데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하는 것 같아.
뭐랄까 양보도 없고 그거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운전하실 때 그런 거는 미리 감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짝 붙어갖고 계속 선라이트 켜대요. 비키라고. 제 차는 이게 110km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스피드 리밋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밟아도 110km 이상 안 나갑니다. 그 열심히 추월하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쌍라이트 켜대면 아주 되게 성질나. 그리고 국도 운전에서는 특이한 게 편도 1차입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차가 천천히 주행 차선으로 가고 자기 차선을 밟고 갈 때 그 중앙선 쪽으로 가운데로 파고들면서 추월 나오는 차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추월을 나가는데 앞에 차가 오면 제가 헤드라이트에서 쌍라이트 키면 좀 천천히 와주십사, 나 추월 나갑니다 라는 의미인데 그냥 막 달려듭니다. 그거는 네 사정이고 빨리 비켜 라는 의미 같아요. 제가 추월 나가고 있어도 뭐 사정없이 달려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운전 매너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제가 운전을 참 많이 했는데 러시아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양보도 잘해주고 제가 양보해주면 고맙다고 깜빡이 켜주고 100이면 100 다 그런데 또 러시아 차들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반대 차선이건 뭐건 무조건 씁니다. 교통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고 실선에서 추월을 안 하고. 아유, 여기 스탄 국가나 조지아는 교통 질서가 아주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빌리시에서 바쿠미까지 한 380km 되죠. 바투미지 바쿠미가 아니고. 근데 휴게소가 딱 2개밖에 없어요. 트빌리시에서 한 80km 지점에 하나, 그거 제대로 생긴 휴게소고, 또 조금 더 가면은 간이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 겉에 어마가 큰 휴게소인데 들어가면 그 주유소 당연히 있고 그 베이커리하고 햄버거 파는 맥도날드 같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휴게소가 한국하고 비교해서는 많이 낙후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갓길 정차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 야간 운전, 어저께 야간 운전 2시간 우시굴리 갔다 올 때 야간 운전 2시간 정도 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에 그 갓길 정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장나서 서 있는 차, 소변 보려고 서 있는 차,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갓길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들도 중앙분리대나 이쪽에 소들도 많이 있고, 소가 이상하게 중앙분리대 풀이 좋은지 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중인 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예고를 하잖아요. 몇 킬로 전방부터. 아무리 간단한 공사라도 예고를 하는데 여기는 예고가 없어요. 그냥 바로 공사 중. 와, 저 오토바이 미쳤다. 내가 지금 110인데 200km 달리네. 와, 쟤는 뭐가지 2개 달고 다니나 보다. 그래서 공사가 하더라도 예고가 없습니다. 아까 터널 안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고가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터널도 흐린 데다가.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야간 운전은 절대 하지 마십사. 지금은 25년 10월 31일 밤 11시 40분 지금 바투미 호텔에서 아직 잠 안 들고 영상 촬영하면서 바로 영상 올리고 자려고 앉아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이 운수 사나운 날이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운수 사나운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무체이타 우체국에서
그 저 약품하고 이런 거를 못 찾아서 몹시 좀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아유 이제 조지아 끝내고 빨리 터키로 넘어가자 해서 터키로 넘어가려고 바투미를 향해서 오고 있었어요. 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트빌리시에서 바투미까지 380km 그렇게 되는데 4차선 고속도로가 쭉 가다가 또 편도 2차로 됐다가 4차선으로 됐다가 이렇게 막 변해요. 편도 2차로 된 데에서 막 달리고 있는데 경찰이 삐까삐까삐까고 따라오더니 쓰라고 그러더라고. 아이씨 왜 쓰라고 그러지, 나 잘못이 없는데. 그래서 섰더니 여권 달라, 여권 주고 운전면허증 달라, 그래서 국제 운전면허증 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 서류 다큐멘트 또 그러더라고요. 다큐멘트, 카 다큐멘트 그러길래 자동차 영문 등록증 보여줬더니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뭐 모바일 폰 뭐 어쩌고 그러는데 무슨 소린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에 내리라고 그러더니 경찰차로 가자고 그러더라고, 뒤에 붙어있는 차. 그랬더니 알코올 측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입에다 훅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주 측정기를 대더라고. 그래서 나 술 안 먹었는데 대낮부터 웬 음주 검사인가 했더니 이제 훅 부르니까 이상이 없죠. 그랬더니 뭐 모바일 폰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나중에 계속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영어를 전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운전 중에 핸드폰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면서 유튜브 강의를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역사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 스피커폰으로 들으니까 스피커폰이 잘 안 들려갖고 제 귀에 대고 있었어요. 한 30분 정도 강의를 들었는데 그냥 경찰서가 있는지도 몰랐고 설사 있어도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 강의를 듣느라고 귀에다 댔던 것이 운전 중 핸드폰 통화한 걸로 그 사람은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통화한 게 아니라 유튜브를 봤다 그랬더니 결론은 어쨌든 그거는 운전 중 핸드폰 해서는 안 된다고 선뜻 발짓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면허증하고 국제운전면허증 이렇게 펼쳐보고서 우리로 치면 이제 스티커죠. 경찰 딱지. 경찰 딱지를 꺼내주더라고. 그래서 이겁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거꾸로 나올 텐데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뽑아주더라고. 그래서 30날이 우리 돈으로 16,000원 정도 30일 내로 은행에 가서 이걸 들고 은행에 가서 30날이를 벌금을 내랍니다. 그래서 알았다, 알겠다 하고 이제 끝나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운수 사나운 일이 되겠죠. 두 번째. 조지아에 와서 경찰 딱지도 끊어보네. 세 번째는 이것도 다 제 잘못이고 아까 유튜브 보느라고 핸드폰 귀에다 대고 들은 것도 제 잘못이죠. 물론 다. 집사람이 그 코로나하고 독감 예방주사 맞은 것이 아직 그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기침하고 그래서 어저께 오시굴리서 오다가 약을 사 먹고 그랬는데도 몹시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투미에서 한 이틀 호텔에서 좀 편히 쉬다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제가 바투미에 묵었던 호텔 오르비 시티 호텔 프런트 개판이라고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한번 겪었으니까 이번에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서 안에 세탁기 있고 주방기 있고 다 있어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런트만 불친절하고 그러지 프런트에서 체크인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걔들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젠 호텔 어플을 이용해서 거기를 예약을 했어요. 2박 3일. 요금도 거기는 쌉니다. 75,000원에 2박 3일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젠 호텔은 예약을 하면 예약 그 확인서 이게 젠 호텔 어플에 없어요. 내 예약 뭐 이런 거 트립닷컴인가 그거나 아고다나 이런 데에는 어플에 내 예약 상태가 다 뜨거든요. 그런데 젠 호텔은 그게 안 떠요. 아무리 뒤져도 없어. 그 젠 호텔에 예약을 하고서 내 예약 상태를 체크해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로만 보내줍니다. 예약 확정서를.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문제가 되는데 제가 핸드폰을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 다음에 노트북 한 대하고. 그래서 이게 이쪽에 로그인 시켰다 저쪽에 로그인 시켰다 막 하니까 이게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본인 확인 수단을 SMS 문자로 신청을 해서 그 6자리 문자 오죠. 그걸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화로 최종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 시스템 얼마 전부터 바뀌었죠. 전화를 하는데 전화 받기를 누르면 받기 누르는 순간 시간 카운트가 되고 이 국제전화라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다가 뚝 끊어져 버리고 그렇게 5번을 하다가 결국엔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메일을 여는 것을 실패를 해서 일단 호텔 가서 우르베시티 호텔 가서 여권 들고 체크인을 하자 해서 갔더니 여권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약 확인서를 가져래. 예약 확인서가 젠 호텔 어플에는 그게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뒤져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정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니까 여권으로 예약 리스트가 나올 거 아니냐 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하고 얘기를 하래. 그래서 주인 전화번호 알려주길래 전화했더니 받을 수 없는 전화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지아 번호가. 아이고 참. This phone number is locked 그러더라고. 잠겨있다고. 아유 나 돌아버릴 것 같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왓츠앱 어플로 하라는 거예요. 왓츠앱도 제가 이게 유심을 쓰니까 본인 확인 또 이게 절차 복잡하고 그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까 예약할 때는 선불을 다 냈는데 이거 못 들어가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그 젠호텔 그 소비자 센터인가 거기 전화를 했어요. 그 어플에 그 번호가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그 유럽 번호더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메일 밖에는. 아이씨 돌아버리긴. 그래가지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항공권도 그렇고 다른 모든 호텔은 여권만 가지고 가면 본인 확인되면 바로 체크인을 해주는데 이름 호텔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포기를 하고 그 알파벳 타워라고 있죠. 그 남녀 둘이 모였다 헤어졌다 동상 있는데 거기서 한 300m 떨어진데 그 바닐라 바쿠미 호텔이라고 거기 예약했는데 되게 비싸더라고. 거기 또 그래서 2박 예약을 해갖고 지금 엉뚱한 호텔에 와서 돈만 날리고 와서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저하고 영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틀 쉬었다가 여기는 호텔이 조지아는 그 바투미는 시내에 있는 호텔들은 주차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한 300m 가량 떨어진 데다 주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박 하고 여기 조식 포함이니까 65,000원 1박에 조식 포함이니까 그래서 2박 하는 동안 푹 쉬었다가 좀 집사람 몸 컨디션이 좋아지면 볼 거 없이 바로 터키로 넘어갈 겁니다. 아우 조지아는 그야말로 조지아 와서 조져버린 것 같아. 날씨도 별로 안 좋고 뭐 다른 사람들은 조지아 좋다고 그러고 여행자 입장에서는 뭐 다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같이 막상 부딪혀 보니까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바쿠미도 내가 자꾸 바쿠미라고 그래. 바투미인데 바투미도 그렇고 트빌리시도 그렇고 조지아 물가 싼 거는 옛말입니다. 아까 8시 반에 주차시켜 놓고 그 앞에 식당이 있길래 바로 들어갔더니 메뉴 시킨 거하고 다른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림하고 다르냐고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24,000원어치 맛대가리 넘는 거 대충 끄적거리다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오면서 간판을 봤더니 또 그게 예루살렘 레스토랑이라고 이스라엘 레스토랑이더라고. 이 옆에 근처에 좋은 식당도 많은데 그 바로 앞에다 차를 대갖고 미안해갖고 거기서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오늘 저녁도 부시라고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상하게 조지아에서는 열받네요. 제가 괜히 하소연이 된 것 같은데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